하이하이! 오늘은 한국살이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채널이 만약에 안 보셨다면 저는 7년 동안 한국에 살았어요. 저는 원래 노르웨이에서 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한국에 갔고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살았던 인생은 다 한국에 살았어요. 제 채널에서 흔하게 이제 한국에 와서 문화 충격 그리고 노르웨이와 한국에 대한 문화 차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 항상 많이 받는 질문은 한국이 어때요? 한국에 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좋았던 거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조금 안 좋았던 것들도 이야기할게요. 한국에 살면서 진짜 신기했고 좋았던 거 천세였던 것 같아요. 천세라는 컨셉은 한국에 오기 전에 들어본 적도 없었고 천세는 너를 있는 친구들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정말 이해 못할 만큼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진짜 월세 안 내고 살 수 있냐고 그리고 보증금도 나중에 정말 받는 거면은 그동안 그냥 공짜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제 가족도 그거 만약에 설명한다면 이해가 그냥 안 가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월세로 살았고 일반 보증금 너무나 비싸서 전세 상상도 못 했는데 상민 오빠랑 살게 되고 나서부터 저희는 그때 반천세 했어요. 반천세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돈을 너무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전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다시 외국에 사니까 전세 많이 그립더라고요. 그때 돈 너무 많이 아꼈는데 이제 월세 정말 비싸게 내야 되니까 너무 아깝게 느껴져요. 한국에 살면서 거의 1등으로 좋았던 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몇 개월 동안 독일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잘 느끼는 거 한국의 외식 수준이 정말 급이가 높더라고요. 여기 있으면서 몇 번 외식을 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여기서 파인다이닝 맛있는데 옛날에 대구에 동네 술집 갔을 때 좀 맛있는 동네 술집 갔을 때 거기서 나왔던 안주가 그냥 여기서 파인다이닝이랑 급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파인다이닝 가면 맛있어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일반 동네 술집에 가서 먹는 안주가 똑같이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술집에서 양이 더 많이 주겠지만 요즘 진짜 한식이 너무 그리워서 그런지 한국에 살면서 뭐가 좋았는지 리스트가 만들었는데 계속 음식에 대한 것만 나와요. 한국에 살았을 때 정말 음식이 그냥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그게 부족했던 것은 하나는 빵이 좀 힘들었어요. 모든 빵 아니고 식빵 맛있는 것도 있고 맛있는 베이커리 가면 당연히 맛있는 빵이 있는데 유럽인으로서 한국에 있었을 때 샌드위치 엄청 땡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엄청 땡겼을 때 편의점 가서 사든가 아니면 베이커리 가서 사든가 근데 뭘 사도 항상 달달했어요. 달달한 샌드위치 나빴던 거 아닌데 그 땡기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잠시 마요 샌드위치 먹고 싶었는데 거기서도 딸기잼 들어가고 그리고 햄 샌드위치 먹고 싶었는데 거기서도 딸기잼 들어가고 비싼 카페 가지 않으면 딸기잼 안 들어가는 샌드위치가 찾기 어려웠어요. 이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외국에 있는데 제육볶음밥 너무 땡겨요. 그래서 제육볶음밥을 파는 집이 잤는데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밥 밑에 숨겨져 있는 딸기잼이 있어요. 제 가족도 작년에 한국에 한번 와봤는데 가족도 편의점에 가서 잠시 마요 샌드위치 사고 거기서 딸기잼 들어가니까 정말 놀랐어요. 또 한국에 살면서 많이 느꼈던 점은 한국에 할 것 정말 많아요. 만약에 복싱하고 싶다면 동네에서 도장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에 베이킹 해보고 싶다 생각하면 바로 다음 날에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 잡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도 열심히 하지만 취미생활을 진짜 열심히 해요. 제 생각에 한국 사람들만큼 취미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살았을 때 정말 많은 취미들이 해봤고 그걸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제 일도 바쁘게 하고 취미생활도 바쁘게 하니까 한국 생활하면서 쉴 틈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저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살면서 매일매일 뭘 바쁘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면이 뭐 좋은 점도 있었으면서 저는 원래 노르웨이에서 자랐는데 노르웨이에서 치료한다는 거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렇게 바쁘게 사는 게 또 저한테 조금 건강에 안 좋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에 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정이 정말 많아요. 일상에서 이거 느껴졌다는 사건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장 잘 기억나는 게 제 친구랑 둘이서 한국에 여행 왔어요. 이날은 저희 부산에 여행하다가 이제 다시 부산역으로 지하철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저희 커다란 캐리어 들고 지하철 타면서 거기 자리 있어서 앉았어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지하철 타서 저희 바로 자리 양보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나이가 많으셔서 등이 굽어 있었고 똑바로 서 있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자리를 양보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조금 뒤에 할머니 옆에 새로운 자리가 생겨서 할머니 저희를 보고 옆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서로를 이해 못하는데 할머니가 저희 손을 꽉 잡으면서 어디 가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역 간다고 대답했어요. 부산역까지 할머니가 저희 손을 잡으면서 계속 앉으셨어요. 내릴 시간 되었을 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저희 큰 짐을 옮기는 거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때 안 해도 된다면서 너무 무겁다고 이야기했는데도 할머니가 저희 걱정하셔서 결국 같이 내리고 출구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착하게 웃으시고 저희가 이해 못하는 말을 하시면서 다시 지하철 타러 가셨어요. 이 경험이 한국 청을 가장 처음으로 경험한 순간이었는데 아직까지 너무 기억에 남아요. 뒤에도 한국의 정문화를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한국에 살았던 동안 많이 행복했어요. 이제 외국에 다시 살지만 아직도 그 이유 때문에 한국을 많이 그리운 것 같아요. 음식도 정말 많이 그립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7년간 한국살이에 대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하드브라!